인테리어 가구 설계 2D 설계 프로그램 사용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열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일을 여는 방법.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CAD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은요, 맨 처음에 이렇게 기본 도면이 생성이 됩니다. 지금 제 파일 이름은 열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냥 CAD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드로잉 1이라고 해서 드로잉 1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작업하던 파일을 이어서 하려고, 그쵸? 그 파일을 새로 여기에 이렇게 새 파일로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파일을 연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 프로그램 실행 후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행하신 상태에서 열기 명령을 사용하여 열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한다. 자, 방법은요, 우리 파일 메뉴로 가셔서요, 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메뉴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열기 있습니다. 자, 단축키는 컨트롤 O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단축키들이 이렇게 보이니까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눈에 익혀두시면은 나중에는 굳이 파일 메뉴 열기 안 누르셔도 이렇게 컨트롤 O 누르시면 바로 열기 하실 수 있겠죠? 자, 열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파일을 선택해라 하면서 이렇게 파일 선택 창이 보이는데요. 저는 바탕화면에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DWG 파일, 도면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하시면은요, 요런 식으로 우리 철제 선반이라는 도면이 원래 있었던 이 도면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에서 열기 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자, 두 번째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CAD 파일을 CAD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아니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여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마찬가지로 얘를 아래로 내린 다음에 바탕화면에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철제 선반 파일이 보이시죠? 제가 요거를 지금 열어놨으니까 한번 다시 닫고서 닫아 놓은 다음에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최소화하면은 바탕화면에 철제 선반이라는 파일이 보이시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해도 저절로 요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을 GW CAD로 드래그한다. 자, 요거는 작업 공간에 파일을 드래그하면 블록으로 삽입이 되고요. 명령창 위에 드래그하면 새 창에서 도면이 열린다. 자, 일단은 CAD 창을 조금 작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조금 파일 이렇게 CAD 창을 조금 이렇게 줄여본 다음에요. 자, 이렇게 그럼 바탕화면에 지금 철제 선반이라는 파일과 이렇게 CAD 프로그램이 같이 우리 눈에 보이죠? 자, 제가 요 파일을요, 요 작업 영역에다가 드래그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드래그 해서 놓아줍니다. 그 다음에 삽입 지점, 요 도면이 삽입이 될 지점을 주변에다가 일단은 그냥 콕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그냥 계속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요거는 0도, 엔터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축소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 글자보다 도면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그쵸? 보이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이 열기 파일 안에 이 도면이 이렇게 삽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요. 나는 근데 이 도면에다가 안에다가 불러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새 파일로 열고 싶다라고 한다라면은 자, 명령창 위에 드래그하면 새 창에서 도면이 열린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제 선반 그대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서 이번에는 자, 명령창 위에다가 드래그해서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죠. 그쵸? 여기 보시면 철제 선반 도면이 이런 식으로 그쵸? 바로 다른 새로운 파일로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일 여는 방법에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한 다음에 파일 메뉴에서 열기 누르시면은 여기서 파일 선택하고서 열기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파일로 열리게 된다. 윈도우 탐색키에서 파일을 바로 더블 클릭하셔라. 세 번째, 작업 공간에다가 파일을 드래그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 안에 그쵸? 이 파일 안으로 불러와지고요. 자, 얘를 이렇게 작업 공간 말고 아래에 명령어 창에다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파일로 열리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여는 방법에 대한 것들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면은 좋겠죠. 다음은요, 우리 복구 감사 소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참고 사항으로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은요, 알 수 없는 오류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우리가 도면 작업을 열심히 하다가 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중복되는 도면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류를 조금 찾아서 고쳐주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개체들을 제거해 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그럼 복구 감사 소거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복구 작업은요. 도면을 열기 전에 오류 검사 실시 후에 연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방을 하는 작업이겠죠. 자, 요거 어떻게 하느냐? 파일 메뉴에서 도면 유틸리티 찾으셔서 복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메뉴에 가보시면은요, 도면 유틸리티 그래서 중간쯤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사실 복구, 감사, 소거 이렇게 세 가지가 전부 다 있어요. 자, 그럼 복구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 내가 파일을 열기 전에 복구할 파일을 먼저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해 놓은 철제 선반 찾아서 열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티는 안 나지만 요 복구를 한 상태로 이 파일을 열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작업 중인 도면에 대한 오류 검사 실시 후에 정정을 해준다. 다음에 소거까지 한번 볼게요. 도면에서 사용되지 않는 요소를 제거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참고 사항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하다가 뭔가 너무 도면이 버벅버벅 거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상하게 용량이 너무 크다든지 이러면은 여러분들 복구, 감사, 소거를 통해서 이 도면을 조금 깔끔하게 오류 없이 작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기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 바로 저장하는 겁니다. 자, 요 CAD에는요, 자동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자, 자동 저장. 그래서 내가 저장하지 않고 있으면은 이 CAD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일정한 간격의 시간별로 저장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자동 저장은 설정된 시간 단위로 계속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30분마다 자동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30분마다 얘가 요 파일 직접적으로 이 파일 말고 다른 이름으로 계속 다른 파일로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자,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장해서 종료할 경우에는 이 파일들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 저장 파일은 일괄 삭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알아서 강제 종료가 된다든지, 그쵸?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는 식으로 이렇게 닫기를 누르지 않고서, 그쵸? 예, 우리가 닫을 때에도 항상 이 캐드에서는 저장을 하지 않았다, 저장을 하겠습니까? 하고 항상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장하고서 끄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 저장 파일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동 저장 파일 30분 간격으로 해놨으니까 뭐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다시 하실 수 있겠죠. 자, 자동 저장 켜기가 있고요. 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옵션 선택해서 끌 수도 있고요. 켤 수도 있습니다. 자, 저장 간격이나 시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옵션에 들어가서 열기 및 저장 에서 여러분들이 요 설정할 값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자동 저장 파일을 그러면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자, 옵션에서 파일 그리고 자동 저장 파일 위치에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자동 저장 간격이나 이런 것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옵션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뒤에서도 배우게 될 거긴 한데, 자, 옵션 들어가 볼게요. 자, 도구 메뉴 클릭하시면은요. 자, 이렇게 창이 뜨는데 제일 아래로 내려보세요. 제일 아래까지 내려가 보시면은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옵션 클릭 하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될 건데요. 지금 요 화면이 저랑 다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탭이 어떤 게 선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화면이 달라지는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 열기 및 저장이라는 탭이 보이실 겁니다. 열기 및 저장 탭 클릭해 보시면은요. 여기서 파일 저장, 파일 안전 예방 조치를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자동 저장을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자동 저장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체크를 해제하시면,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자동 저장 기능이 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무조건 켜놓고 작업하겠습니다. 그죠? 아주 유용한 거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컴퓨터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이런 용량들이 어쨌든 요것도 파일로서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 용량에 차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담된다 하시면은 끄시지만 웬만해서는 끄지 않고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요 숫자가요, 바로 저장 간격 단위입니다. 그래서 분 단위이니까요. 나는 10분마다 저장하겠다. 그러면 10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니면은 30 이렇게 고쳐 쓰시면 30분마다 자동 저장하는 겁니다. 요것도요, 너무 자주 하면 그럼 나는 무조건 1분마다 저장하는 걸로 하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얘도 너무 많이 자주 저장을 하게 되면은요, 저장 간격이 너무 짧아지게 되면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에 그냥 얼마 정도 작업을 별로 안 했을 때에는 괜찮지만 많은 양의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장을 할 때마다 약간씩의 로딩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장할 때마다 로딩이 잠깐씩 몇 초 동안 걸리는데, 얘를 만약에 1분마다 저장을 한다라면은 1분마다 몇 초간의 로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작업하는 데에 어쨌든 불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분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나는 조금 10분
동안 많은 양의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10분 정도, 그래서 적어도 10분 그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게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10분 정도 작업한 거는요 금방 또 다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10분이나 뭐 20분 아니면 뭐 30분 요 정도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할 때마다 백업본 작성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임시 파일 확장자 GW 달러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건드리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옵션에서 열기 및 저장에서 요 자동 저장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요. 적용 누르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이제 자동 저장 간격이 20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저장 파일 위치 확인.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동 저장된 거는 대체 어디 저장이 되느냐? 다시 옵션에서 이번엔 파일 탭으로 간 다음에 자동 저장 파일 위치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옵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옵션 우리 위에 있는 도구 메뉴로 가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도구 메뉴 클릭 하시고요. 제일 아래에 보시면 옵션 메뉴 있습니다. 옵션 클릭.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전까지 열기 및 저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열기 및 저장 탭으로 보이는데요. 자, 열기 및 저장 오른쪽에 보시면 파일 탭이 있습니다. 자, 파일 탭 클릭 하시면 자, 경로, 파일 이름, 파일 위치 찾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파일들 경로들이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를 보시면 자동 저장 파일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앞쪽에 이 플러스 아이콘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자동 저장 파일 위치 경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만큼, 그쵸? 그래서 나는 이 저장 파일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 경로를 클릭하시면은요 오른쪽에 찾아보기가 활성이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로 자동 저장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문서 파일에서 여기다가 폴더를 오른쪽 키 누르시면은 여기선 바로 안 되는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문서까지만 클릭하고 확인 눌러보면은요 앞으로 자동 저장 파일은 이렇게 유저 도큐멘트 문서 폴더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찾기 쉬운 폴더 경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해 두시면은 좀 더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적용하시고요. 확인하시면 이제 자동 저장 파일 위치도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저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던 파일을요,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물론 자동 저장 기능이 있으니까 그 자동 저장 따라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그냥 하셔도 되겠지만 저 자동 저장 기능은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기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꼭 직접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저장과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업하시던 파일 저장하는 방법 첫 번째 파일 메뉴로 가셔서 저장 누르시면 되겠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그리고 S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S 누르시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파일 메뉴 갔다가 저장 누르셔도 되겠지만 저장은 우리 수시로 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저는 좀 너무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요. 한 작업을 한 후에 바로 컨트롤 S를 그냥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시시각각으로 계속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거를 또 다시 하는 거는 너무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저장이라는 거는 수시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파일 메뉴 갔다가 저장 누르는 것보다 단축키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시겠죠. 그래서 이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컨트롤 S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컨트롤 S는요, 뭐 캐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에도 거의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단축키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외워두시면은 다른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에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A라는 작업 도면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 A 단계에서 A 다시 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B 다시 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업할 때에 도면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마찬가지로 뭐 계획 도면 단계에서 이렇게 A 다시 단계로 갈지 B 다시 단계로 갈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A 다시 도면으로 그릴 수도 있고 B 다시 도면 둘 다 그려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랬을 때에 물론 A 다시와 B 다시를 한 파일 안에 둘 다 그리실 수도 있지만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한 파일에는 한 작업 도면만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 작업물에는 한 파일에는 한 작업만 한다. 자, 그러면은 이 A라는 도면을 그러면 두 파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두 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요 파일 자체를요, 여러분들, 뭐, 복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요거를 그냥 쉽게 하는 방법. 자, 첫 번째.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새 도면을 저장하거나, 현재 열려있는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여 새 도면으로 저장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현재 열려있는 파일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서 또 다른 도면으로 저장을 해주는 기능이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일 메뉴 가셔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S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 메뉴 들어가서요. 중간에 보시면 저장 있죠. 그래서 저장 누르면은요. 지금은 별 다른 그런 게 없는데 제가 만약에 새 문서를 만든 다음에요. 자, 지금은 제가 어느 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 파일은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 제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 가서 저장 클릭 하면은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알아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항상 우리가 요 파일의 이름이라든지 그쵸 이름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자, 파일 이름 그래서 새로 만들기 자,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는 경로 여러분들 저는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DWG 하고서 저장 눌러주시면은 자, 이름 제가 지정한 이름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파일에서 저장 하면은 이번에는 아까처럼 파일 창이 안 뜨죠? 그래서 맨 처음에만 이렇게 이름 지정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저장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작업 파일을 하나 내가 더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똑같이 요 창이 뜨게 되죠. 그러면 지금 바탕화면에 새로 만들기라는 파일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이거를 똑같은 파일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 만들기 하고서 저장 해주시면은 자, 바탕화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새로 만들기
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2라는 파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 파일 저장하실 때에는 파일 메뉴에서 저장하셔도 되지만 우리 요 저장은 수시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S에서 항상 저장을 해주시고요. 나는 요 도면을 새로 하나 더 만들어 주겠다 하시면은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되지만 아니면은 컨트롤 시프트 S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살펴봤습니다.